안녕하세요. 썰 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2살까지 제대로 된 남자친구 하나 사귄 적 없어 부모님은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잔소리는 매년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가 아는 지인이 건물도 여러 채 있다며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라고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의 강요로 맞선 자리에 억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외모도 훈남이었고 말도 잘 통해 우리는 1년 반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유한 남편으로 인해 대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내조를 열심히 하는 가정주부의 삶을 택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부자들의 삶이란 이런 걸까요? 시아버지에게는 시어머님 말고 여자친구가 있었고 남편을 비롯해 자식들은 모두 작은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어머님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의 행동에서 이건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첩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이런 건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집안의 흠이라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작은어머니와 가족처럼 지낸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을 하시지 않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님도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시아버님과 작은엄마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황당했지만 우리한테 피해올 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남편의 단호한 행동에 정말 피해가 없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 사이에는 결혼 2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아버님에게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려 전화했더니 축하한다면서 본인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데요? 하고 물었더니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바로 그 첩이라는 작은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축하드린다 하고 황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찾아뵈었더니 자기도 들었다며 점잖으시던 시어머님은 진짜 미친 XX들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충격인데 시어머님은 얼마나 충격이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임신 7개월 되던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작은엄마이신 바로 시아버님의 첩이었습니다. 평소 저랑 왕래가 없던 사이라서 무슨 일이세요? 하니 대뜸 주소 부르라 하더군요. 그래서 찜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소를 불러드렸고 1시간 뒤 작은엄마가 방문하셨습니다. 차와 간단한 과일을 대접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어서 임신을 했더니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손재주가 없어서 힘들다 말하며 집에 가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고 밥을 차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해물찜이 먹고 싶다고 장을 봐오라고 하셨죠. 요즘 배달이 발달되었다고 시켜 먹자고 하니 자신의 소중한 아이가 먹을 거니까 최대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며 얼른 사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한 끼니까 하는 생각에 힘든 몸을 이끌고 장을 보아왔습니다. 해물을 손질해서 만들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해물찜을 먹던 중 작은엄마는 너 요리 솜씨가 너무 별로다. 연습 좀 해라. 이래서 남편한테 이쁨 받겠니? 남편 다른 마음 먹기 딱 좋아해. 하면서 호호 웃으셨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식사를 마쳤지만 작은엄마는 집에 가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 9시인데 아버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사실은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만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니 넌 내가 친시어머니여도 이랬겠니?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작은엄마는 가족도 없어 갈 곳도 없을 거라며 저한테 며칠만 주무시게 해드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임산부로서 힘듦을 알기에 대신 3일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엄마는 고맙다 하시면서 말도 없이 본인 짐을 저의 안방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우리가 불편해도 잠깐이니 작은 방에서 생활하자고 했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같이 있기 싫어서 장 보러 간다고 하고 시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어머님은 미친 여자라고 한 뒤 만약 3일보다 더 있거나 너 힘들게 하면 바로 전화해라 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작은엄마 때문에 속상했지만 진심을 알아주시는 시어머니가 있어 그래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서둘러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 옷장과 서랍장이 열려있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도둑이 들었나 싶어 112에 바로 전화를 했고 남편까지 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없어진 게 있냐 물어 보석들과 가방, 그리고 몇 개의 옷들이 없어졌다 말하며 정신이 없어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작은엄마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분실한 보석들과 가방 그리고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동하신 경찰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작은엄마한테 왜 제 물건 함부로 손대세요? 최소한 허락받고 사용하셨어야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집안 꼴보시라고 이야기하니 또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가족끼리 옷 좀 같이 입을 수 있지. 너는 그렇게 배려가 없어서 애 키우겠니? 네 뱃속의 애도 그렇게 키울 거니?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듣던 중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그날은 정신이 없어 다음부터는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 하고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님한테도 안 듣는 잔소리와 매일 식사 시간마다 하는 반찬 투정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3일이 되던 때 시아버지는 잘못했다며 집으로 오라고 찾아오셨고 드디어 해방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식사 시간만 되면 시아버지와 함께 같이 저녁을 먹자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훈수를 두었습니다. 몸은 만삭이 다 되어갈 때라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또 집을 안 찾아올 때면 작은엄마는 매일같이 전화를 했고 잔소리와 남의 욕을 했습니다. 간혹 전화를 안 받을 때면 톡을 20개 넘게 보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엄마는 시아버지가 외출하셨다며 혼자 밥 먹기 싫다고 같이 먹자고 찾아왔습니다. 오늘도구나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중 작은엄마는 급한 일이 있다며 가보겠다고 하셨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녁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 물려주신 목걸이와 반지 세트가 보고 싶었습니다. 보석함을 열어보는 순간 목걸이와 반지는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범인은 한 명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작은엄마였죠. 남편한테 지금 당장 아버님 댁에 가자고 울고불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신 마음 이해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가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남편과 작은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에 웬일이니 하며 문을 열어주었고 거실에는 작은엄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작은엄마를 본 순간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목과 손에는 엄마가 물려주신 목걸이와 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둑이세요? 하고 소리쳤고 작은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니? 하더군요. 됐고 목걸이랑 반지나 돌려주세요. 더 이상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니 작은엄마는 여보 이거 봐요. 내가 얘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요.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같이 역정을 내셨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갈 거니까 얼른 주세요. 하고 말했고 비싼 것도 아니면서 생색 엄청 내네. 하며 반지랑 목걸이를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를 던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저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아버님 저 여자랑 헤어지면 저 애한테 연락하세요. 그전에는 저 아버님도 안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엄마는 어른한테 말하는 사가지 좀 봐. 엄마 없는 티가 난다. 라고 이야기했고 엄마 없는 티는 날지 몰라도 나는 당신처럼 남의 물건 손대다 못해. 남편까지 뺏는 처백스같이 안 살아. 하고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들으니 작은엄마가 낳은 아이는 시아버님과 하나도 닮지 않아 유전자 검사를 하였고 아버님의 자식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 충격에 시아버지는 바로 쓰러지셨고 작은엄마는 아이와 함께 빈털터리로 내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를 물주로 생각해 2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 딸은 벌써 5살이 되었고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고 나오는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병을 주우러 다니는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딱 봐도 커 보이는데 아직도 유모차를 타나 싶었고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전작은 엄마였습니다.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그 여자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가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역시 삶은 공평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